안녕하세요.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단계 QC 방법 제안을 말씀드릴 김평희 책임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GSD, CSD는 생거 시퀀싱 마이크로어레이, 리얼타임 PCR, 그리고 디지털 PCR, 마지막으로 NGS 시스템인 아이온 토런트 제품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들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장비들 그리고 시약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소 오피스 11층 CEC 센터 내에 있습니다. 3개의 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이크로어레이, NGS 랩, 그리고 qPCR, 생거 시퀀싱 랩 해서 이렇게 3가지 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객들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장비를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모셔서 이곳에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QC 솔루션은 이 바이오파마 QC 솔루션이라고 하는 브로셔 내에 참 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브로셔를 어떤 분들에게 제안 드리면 좋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프로세스에 QC가 필요하신 분, 셀뱅크 구축 시 QC가 필요하신 경우, mRNA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시 QC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의 생산 QC가 필요하신 경우에 제안 드릴 수 있는 브로셔입니다. 이 브로셔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는 염기서열 분석, 세포주 검증, 그리고 미생물 동정을 각각 어떤 단계에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 놓았고요.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 생각이 돼서 오늘 브로셔 리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셔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생거 시퀀싱 장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거 시퀀싱 장비는 1986년에서부터 개발돼서 고객들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런칭되고 단종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현재는 총 4가지 라인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에 출시된 식스듀오 플렉스 장비이고요. 8개와 24개 캐필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필러리라고 하는 거는 얇은 못의 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 관 하나가 리액션 1개, 곧 처리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8개 외를 처리하느냐, 24개 외를 처리하느냐, 또는 8개 샘플을 처리하느냐, 24개 샘플을 처리하느냐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인업에서는 식스듀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4개의 캐필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500이라고 하는 파란색 장비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저희 생거 시퀀싱 장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생거 시퀀싱 장비는 8개와 24개 캐필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30 XL이라고 하는 라인업인데요. 이거는 공장형 장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번 처리량이 가장 뛰어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의학연구센터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은 이 3730 장비를 세팅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는 48개 또는 96개 외를 처리하는 캐필러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퀀싱은 진행을 하게 되면 특정 영역에 대한 염기의 서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인 AB1 파일 형태로 데이터는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AB1 파일을 가지고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면 각각의 염기 서열별로 나타나게 된 이 피크의 데이터를 ATGC 염기 서열의 순서로 베이스 콜링이라고 하는 이제 정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염기의 서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 서열 순서를 기준으로 특정 레퍼런스와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또는 어떤 미생물과 가장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브로셔 내에서 제안하고 있는 QC 솔루션에는 mRNA 의약품 생산 단계 QC 솔루션입니다. mRNA 백신이 특징적으로 예시로 들여져 있고요.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염기서열 분석은 백신의 품질 보증 시험에서 합성된 mRNA 서열을 검증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mRNA 백신 개발 시 사용되는 개발사들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때 저희 서머피셔사는 생거 시퀀싱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모더나와 mRNA 의약품 생산 협업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더 자세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미생물 검사가 두 번째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이 미생물 규주 동정은 생산시설 내의 환경미생물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미생물들이 생산시설 내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생거 시퀀싱을 이용한 미생물 동정 검사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방법은 DNA 생거 시퀀싱이고요. 이 DNA 생거 시퀀싱을 이용을 해서 프로덕트의 안정성이라던가 아니면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이나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시퀀싱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바이러스를 디텍션하거나 마이코플라즈마를 디텍션하고 또는 잔류 호스트 DNA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는 리얼타임 PCR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동정을 위해서는 생거 시퀀싱 방법이 5단계로 실험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미생물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니를 만들어내고요. 그 콜로니에서 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PCR 시약을 이용을 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전처리가 끝난 PCR 산물을 이용을 해서 생거 시퀀싱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사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마이크로식 ID 라이브러리에 대비해서 어떤 미생물인지의 미생물의 종류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PCR 분석을 하고 염기서열 분석을 하는 관심 있는 부분은 미생물의 경우에는 16SR DNA 부분이고요. 곰팡이의 경우에는 LSU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염기서열 분석을 해서 밸리데이티드 된, 잘 검증된 저희의 마이크로식 ID 라이브러리의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하고 라이브러리와 유사도가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매치 퍼센테이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식 ID 데이터베이스는 약 9천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파마 QC 솔루션 브로셔에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 세 번째 QC 방법은 세포주 동일성 검사 CLA QC 방법입니다. 세포주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 솔루션이 제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포주 동일성 검증이 필요한 연구는 새롭게 분양받은 세포주 유래를 검증한다던가 매 패세지별로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던가 카티셀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줄기세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마우스 모델에서 어떤 효능 평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이 방법이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TR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낯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후반부에. 이 STR 분석 방법, 이 세포주 동일성 검사의 방법은 저희가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기술을 이용하는 곳이 국가수 또는 대검찰청에서 범죄자 수사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 분석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뉴스에서는 화성 연쇄살인의 용의자를 특정을 하고 DNA 분석을 통해서 범죄자를 잡아낸 뉴스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이때 사용된 유전자 분석 방법이 STR 분석, 곧 세포주 동일성 검증과 동일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 과학수사의 핵심은 DNA 감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3500 장비들이 쭉 나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포주 동일성 검증을 이용을 하는 유전자 치료제 생산 단계에서 이 부분을 꼭 수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저희가 셀라인이 만들어지고 셀라인을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셀라인은 헤라셀이었는데요. 헤라는 여성의 세포에서 기인된 셀라인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컨타미네이션, 오염이 확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ATCC 표준균주은행이라던가 아니면 네이처의 퍼블리케이션 그룹 또는 NIH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세포주 동일성 검증이라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세포주 동일성 검증은
바이오 프로세스 공정상에서 캐리오타이핑, 아이소 엔자임 분석 방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캐리오타입은 크로모점의 개수 유무의 변동의 유무를 보시게 되는 거고, 아이소 엔자임법은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곤충 셀인지 아니면 어떤 종을, 스피시스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STR의 경우에는 이거의 개체 식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R 프로파일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A라는 셀과 B라는 셀이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한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입니다. 이 기술은 포렌식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개발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버틀러 박사의 이런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북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TR은 숏앤던 리핏이라고 하는 반복 단위 영역을 분석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ATGC라고 하는 4개의 연기가 몇 개의 반복으로 되어 있는지 이 넘버 오브 리핏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반복 단위가 몇 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가 의미를 갖는 바이오마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드는 TH01이라고 하는 STR 마커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여성의 경우에는 TH01 마커에서 AATG라고 하는 4개의 연기가 5 리핏 또는 6 리핏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B라는 사람은 TH01에서 4개 반복 또는 7개 반복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횟수, 반복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TR 검사 방법은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친자 확인 및 개인 식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마커들은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레졸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연한 일치의 확률로 똑같은 반복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50분의 1 또는 20분의 1 마커별로 조금 차등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마커로 분석이 가능하진 않고요. 15개에서 20개 STR 마커를 동시에 분석을 해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16개짜리와 23개짜리 STR 키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STR 키트들은 PCR 기반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 프라이머를 가지고 PCR을 수행을 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PCR은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유전체 영역을 증폭해내고 분석할 수 있는 실험 기법이고요. 프라이머와 택폴리머레이즈를 이용을 해서 내가 위치한 프라이밍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복사해내게 됩니다. 그 결과값은 프라이머에 형광이 붙어있기 때문에 장비에서 빛을 쏘고 그 돌아오는 형광값들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PCR이 끝난 산물을 장비에 리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피크의 데이터로 결과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12반복을 갖고 있는 하나의 케이스와 13반복을 갖고 있는 하나의 케이스 해서 오른쪽에 12반복을 갖고 있는 피크와 13반복을 갖고 있는 피크의 이미지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STR 바이오 마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는 성간별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XX 크로모좀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XY 크로모좀에서 증폭이 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XX에서 증폭이 된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XX가 증폭이 됐기 때문에 여성, 그리고 X자리와 Y자리에서 각각 증폭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남성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TR은 멘델리안 유전 법칙에 기초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계도를 보시게 됐을 때 특정 마커에서 아버지는 10과 11이라는 마커를 갖고 있고요. 어머니는 9와 11 반복이라고 하는 얼렐 넘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자식의 이제 얼렐 타입은 10반복과 11반복 또는 9반복과 11반복에서 한 개씩 정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10반복짜리의 정보를 받게 됐고요. 이분은 어머니로부터 9반복의 정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성장을 해서 가족을 꾸리게 됐을 때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또 똑같이 자식에게도 얼렐 타입이 부계에서부터 하나, 모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얼렐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동일성 여부 또는 가족관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TR 마커는 1번 크로모좀에서부터 시작해서 22번 크로모좀 그리고 성염색체를 갖고 있는 XY 크로모좀에까지 폭넓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는 16개 또는 23개 마커를 셀렉션해서 PCR로 분석을 가능하도록 키트를 구성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이덴티파일러라고 16개짜리 마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희 STR 키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슬라이드고요. 파란색에 4개, 녹색에 5개, 노란색에 4개, 빨간색에 3개의 마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커로 증폭되어 있는 컨트롤 DNA 분석 이미지고요. 이렇게 피크의 데이터로 한 명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프로파일링을 가지고 반복 단위를 분석을 하게 되면 특정 마커에서는 어떤 반복 단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가지고 저희는 세포주 동일성 검사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D8S1179라고 하는 이 마커에서 A라는 샘플, B라는 샘플에서 1대1로 비교를 하게 되고요. 여기 첫 번째는 12반복과 13반복, 그리고 12반복과 13반복이 A라는 샘플과 B라는 샘플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D21S11, 그리고 이라는 마커에서도 A라는 샘플에서는 27반복, 28반복, 그리고 B라는 샘플에서도 27반복, 28반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 샘플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총 16개 마커 또는 23개 마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1대1 비교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엑셀 테이블로 정리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커별 얼렐콜의 동일 여부를 비교를 하게 되고 이 동일 여부가 80%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그리고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른 셀라인이나 개체인 걸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휴먼 셀라인 또는 마우스 셀라인, 그리고 저희는 멍멍이, 그리고 고양이, 그리고 소, 말에 대한 STR 키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논문은 마우스 세포주의 종 식별을 위한 STR 프로파일링 방법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논문입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